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챙기는 몸맘TV입니다. 오늘은 많은 시니어 분들이 한 번쯤 겪어보셨거나 지금도 겪고 계실 수 있는 고민입니다. 팔을 들어 올리려고 할 때 어깨가 찢어질 듯이 아프고, 옷을 갈아입거나 머리를 감으려고 팔을 뒤로 돌리면 도저히 각도가 나오지 않는 느낌. 이게 도대체 오십견인지 디스크인지 근육이 찢어진 건지 모르겠어요. 며칠 쉬면 낫겠지 하고 버티는데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히 헷갈리기 쉬운 3가지, 오십견이라 불리는 유착성 관절낭염, 디스크나 협착증처럼 목, 허리에서 내려오는 통증, 그리고 어깨 힘줄이 실제로 다치는 회전근개 파열, 이 3가지를 일상 언어로 풀어서 내 어깨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조금 더 분명하게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이야기는 일반적인 건강정보이며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어깨 통증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반드시 정형외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영상 하나로 정확한 진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정도면 꼭 병원에서 검사해봐야겠다. 이건 당장 수술 생각보다는 생활습관과 운동부터 정리해야겠구나. 이런 기준을 잡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이름, 바로 오십견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십견은 말 그대로 50대 즈음에 잘 오는 어깨병이라는 뜻으로 붙은 이름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부르는데, 어깨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주머니, 관절낭이라는 곳이 딱딱하게 오그라들고 두꺼워지면서 어깨가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통증 플러스 전 방향의 심한 뻣뻣함입니다.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릴 때, 앞으로 올릴 때, 뒤로 돌릴 때, 옆으로 벌렸다가 돌릴 때 방향을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힘을 줘도 안 올라가고, 다른 사람이 도와줘도, 물리치료 선생님이 밀어줘도 각도가 잘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오십견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 오십견은 보통 어느 날 갑자기 번개처럼 오는 병이 아닙니다. 몇 주, 몇 달에 걸쳐 서서히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요즘 어깨가 좀 뻐근하네, 속옷줄을 뒤로 채우기가 예전보다 좀 불편하네, 이 정도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팔이 여기 이상은 더 이상 안 올라가요 라는 단계까지 천천히 굳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십견은 서서히 시작되고 서서히 나빠지고 서서히 풀리는 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서서히 아픈 게 아니라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어깨에 불이 난 것처럼, 혹은 칼로 도려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찾아와서 응급실에 가고 싶을 정도라면 그건 오십견이 아니라 석회성 건염일 확률이 높습니다. 어깨 힘줄에 돌 같은 석회가 생겨 염증을 일으키는 병인데, 이건 오십견과는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다르니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통증 역시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밤에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 잠을 자려고 옆으로 돌아 누웠을 때 아픈 쪽을 아래로 깔면 머리까지 깨버릴 만큼 쑤시는 느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다가 몇 번씩 깬다, 옆으로 누우면 견딜 수 없이 아프다, 아침에 일어나 옷을 입으려는데 도저히 팔이 안 올라간다, 여기에 더해 누가 도와서 올려줘도 각도가 잘 안 나온다. 이렇다면 오십견 가능성을 크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전근개 파열, 즉 어깨 힘줄이 실제로 다친 경우는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어깨에는 팔을 들어 올리고 회전시키는 4개의 힘줄이 있습니다. 이 4개를 묶어서 회전근개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어깨를 지탱하는 핵심줄, 핵심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힘줄에 염증이 생기거나 부분적으로 찢어지거나 완전히 끊어지는 경우를 회전근개 질환,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특징은 특정 방향에서의 날카로운 통증과
힘이 빠지는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 팔을 옆으로 벌려 어깨 높이쯤 들었을 때 그 각도에서만 유난히 통증이 확 심해진다든지, 머리 위로 팔을 들어 올리려 하면 마치 누가 안에서 잡아당기는 것처럼 통증이 찌릿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려고 팔을 앞으로 뻗었을 때 도저히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컵 하나도 놓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50견과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50견은 내가 해도 안 올라가고 다른 사람이 대신 들어줘도 딱 걸리는 지점에서 더 이상 잘 안 올라갑니다. 반면 회전근개 파열은 내가 스스로 팔을 올릴 때는 도저히 힘이 안 들어가서 못 올리겠는데 다른 사람이 도와서 올려주면 각도 자체는 생각보다 꽤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능동적인 움직임은 많이 줄었는데 수동적으로 누가 도와줬을 때는 생각보다는 올라간다. 이 차이가 어깨 힘줄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집에서 간단히 확인해 보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픈 팔을 반대쪽 손으로 도와서 머리 위까지 끝까지 올린 뒤에 도와주던 손을 살짝 떼보세요. 이때 내 힘으로 천천히 내리지 못하고 팔이 툭 하고 힘없이 떨어지거나 특정 각도에서 극심한 통증이 온다면 힘줄이 상당히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회전근개 파열은 특정 사건과 함께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갑자기 무거운 것을 번쩍 들었다가 넘어지면서 손을 짚었다가 빨래를 널다가 팔이 비틀렸다가, 이런 계기를 딱 찍어서 말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오랫동안 머리 위로 팔을 쓰는 일, 즉 청소, 창문 닫기, 높은 곳 정리하기, 운동 등을 해오면서 서서히 힘줄이 닳아 어느 날부터 본격적으로 아프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잘 들던 가방이 요즘은 도저히 한 손으로 못 들겠다. 어깨 높이 이상만 가면 힘이 확 빠진다. 팔을 옆으로 벌린 상태에서 버티는 힘이 없다. 이렇다면 힘줄 자체의 손상을 꼭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목 허리에서 오는 문제, 즉 디스크나 협착증과 어깨 통증의 차이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목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눌려도 어깨와 팔까지 통증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때 특징은 어깨 관절을 굳이 돌리지 않아도 목을 특정 방향으로 돌리거나 젖혔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또 어깨 깊숙한 곳만 아픈 게 아니라 팔 전체가 저리거나 손가락 끝까지 전기가 흐르는 느낌, 감각이 무뎌지는 느낌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가만히 누워 있어도 팔 전체가 욱신거리고 타는 듯 아프거나 어깨보다는 목과 견갑골, 즉 날개뼈 주변이 더 묵직한 느낌이라면 목에서 내려오는 신경 문제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로 순수한 50견이나 회전근개 파열은 목을 돌리거나 숙일 때보다는 어깨를 올리고 내릴 때, 팔을 돌릴 때 통증이 확실히 도드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쯤에서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떤 쪽에 더 가까운 거냐? 궁금해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생활 속 예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셔츠를 입으려고 하는데 뒤로 팔을 돌려 등 뒤 단추를 채우는 동작이 도저히 안 되는 경우, 속옷끈을 뒤로 올려 채우려는데 중간쯤에서 어깨가 딱 걸려버리고 더 이상 안 올라갈 때, 이런 자세는 어깨가 여기저기 다 돌아가야 하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이 전반적으로 다 힘들고 누가 대신 팔을 들어줘도 각도가 잘 안 나오면 50견 쪽, 반대로 단추를 채우는 움직임 중 특정 방향에서만 유난히 찌릿하고 도와주면 각도는 어느 정도 나오는 편이라면 회전근개 쪽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또 머리를 감을 때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양쪽 팔을 위로 들어 올려 머리카락을 비비고 헹구는 동작이 전 방향에서 전부 힘들고 그냥 팔이 얼어붙은 느낌이라면 이 역시 50견의 전형적인 패턴에 가깝습니다. 반면 머리를 감을 때 올리려다 말고 통증 때문에 내려와 버린다. 한쪽 팔은 괜찮은데 아픈 쪽 팔만 위로 올리는 순간 힘이 탁 빠진다. 이렇다면 힘줄의 손상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50견이면 그냥 참고 버티면 언젠가는 저절로 풀린다던데 병원 안 가도 되나요? 50견은 분명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1년에서 3년 사이에 조금씩 아픔이 가시고 움직임이 회복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길고 그동안 생활이 너무 불편해집니다. 옷을 입고 벗는 것, 머리를 감는 것, 잠을 자는 것, 운전을 하는 것, 모든 일상에 영향을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로 50견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50견이라고 생각하고 참고 지내다가 알고 보니 회전근개가 크게 찢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팔을 거의 못 쓰는 사이 근육이 심하게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극심한 통증과 함께 팔을 거의 못 움직이게 되었거나 어떤 계기를 딱 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한 외상이 있었다면 나이도 들었으니 50견인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시고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에서 한 번은 꼭 정확한 진찰과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술부터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찢어진 정도, 어느 힘줄이 손상됐는지, 나이, 활동량, 다른 병이 있는지에 따라 치료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일부 부분 파열, 가벼운 손상은 근육 강화와 자세 교정, 약물 치료와 주사, 물리 치료로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팔을 거의 못 들 정도로 힘이 빠져 있거나 단순한 통증을 넘어서 기능이 심하게 떨어져 있다면 수술 여부를 포함하여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힘줄 상태가 어떤지, 지금 단계에서 꼭 해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어깨가 아픈 시니어분들이 오늘부터 일상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기본 원칙은 무엇일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한 버티기를 피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이 있어도 움직이면 좋아진다더라, 참고 써야 굳지 않는다더라, 이런 말 때문에 통증을 억지로 참으면서 팔을 끝까지 올리려고 애쓰십니다. 어느 정도의 움직임은 분명 도움이 되지만 통증이 뻗어나갈 정도로 강하게, 표정이 일그러질 정도로 억지로 올리는 것은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통증은 지금 그만 쉬어달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통증이 살짝 시작되는 지점 바로 전까지만, 아프기 직전까지의 부드러운 범위 안에서 자주 조금씩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50견에도 힘줄 손상에도 대부분의 어깨 질환에 공통으로 중요한 원칙입니다. 둘째로는 자세와 목 등의 상태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어깨만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목 등 흉곽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개를 앞으로 쭉 내밀고 등이 둥글게 굽은 자세로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면 어깨 관절 앞으로 구조적으로 계속 부담이 쏠리게 됩니다. 이 자세가 계속되면 어깨 힘줄이 지나는 공간이 좁아져 힘줄이 더 쉽게 끼이고 염증과 통증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깨 통증이 있을 때일수록 목을 살짝 뒤로 세우고 가슴을 조금만 펴고 어깨를 뒤로 살짝 젖혀 귀와 어깨의 거리를 조금 넓혀주는 자세, 이 기본만 자주 떠올리셔도 통증이 심해지는 속도를 눈에 띄게 늦출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잠자는 자세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아픈 쪽으로 계속 돌아 누워 자는 습관은 50견에도 회전근개 파열에도 모두 좋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건강한 쪽으로 돌아 누워 아픈 팔은 베개나 쿠션 위에 편안하게 걸쳐두고 팔이 몸통 앞쪽으로 살짝 나와 있도록 받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팔이 공중에 떠 있거나 몸 아래 깔린 상태가 오래되면 어깨 관절 안쪽 압력이 올라가 밤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로는 어깨 통증이 있을 때 반복해서 쎄한 느낌의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이 점점 팔꿈치 아래로 내려가 손까지 저릿해지거나 가슴 쪽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동반되거나 갑자기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날 정도의 통증이 오면 이것은 단순한 어깨 관절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목 디스크, 심장 쪽 문제, 다른 내과적 질환도 어깨로 통증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함께 나타난다면 어깨 아프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응급실이나 내과 진료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넘어지면서 손을 짚었거나 어깨를 부딪힌 뒤에 통증이 시작되었다면 이건 50견이 아니라 급성 파열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하고 방치하면 찢어진 부위가 점점 더 커져 수술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 외상 후 통증은 무조건 빨리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마음가짐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깨 통증은 나이가 들었으니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관절과 힘줄이 약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깨가 아픈 채로 남은 생을 당연히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0견은 시간과 적절한 관리로 서서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도 손상 정도와 상태에 맞는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그냥 나이 탓이겠지, 조금 지나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몇 년을 버티다가 어깨가 굳을 대로 굳고 근육이 말라버린 다음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입니다. 어깨는 우리가 옷을 입고 머리를 감고 밥을 먹고 손자를 안아 올리고 설거지를 하고 화분을 들고 차를 몰고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주는 삶의 아주 많은 순간에 조용히 함께 해주는 관절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생각해보니 나도 요즘 어깨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조금씩 줄이고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것은 어깨가 이제는 나도 좀 들여다봐 달라 라고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아직 움직임이 남아있을 때, 아직 통증이 극심해지기 전 단계에서 전문의와 함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나에게 맞는 운동과 생활 습관을 정리하고 필요한 치료를 차분히 이어간다면 어깨는 생각보다 훨씬 큰 회복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몸맘TV는 여러분의 어깨가 다시 가볍게 들리고 밤에 통증 때문에 깨지 않고 손주들을 안아 올릴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더 길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정확하고 따뜻한 정보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어깨가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